1차 근사치로 따지면 약 10,000개의 고유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누가 당신에게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테슬라 카월드입니다. 네, 오늘 테슬라는 보급형 모델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발표를 확정했습니다. 첫째, 이 예산 친화적인 모델이 테슬라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이 모델은 모델 Q라고 명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단순히 보급형 모델로 불리고 있습니다. 둘째, 이전에 예상했듯이 테슬라는 일시적으로 모델 2라고 불리는 보급형 모델의 사전 주문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버전의 시작 가격은 최소 15,990달러입니다. 물론 더 높은 출력과 성능을 가진 장거리 버전을 원하신다면 비용은 약간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모든 버전은 20만 달러 미만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로 주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확정된 바와 같이 사전 주문 창구는 12월 열릴 예정이며 초기 물량은 약만대로 제한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델 2의 사전 주문은 지역, 소득 수준 및 몇 가지 다른 기본 조건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특정 요구 사항에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부 소식통을 통해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한도에 도달하면 사전 주문 포털은 사전 통지 없이 닫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모델 2의 사전 주문 절차는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새로 발표된 모델 2의 내부 및 외부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보급형 전기차가 아직 대중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일반 소비자들이 실제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즉 가솔린 차량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 좋은 전기차에 접근할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거리만 주행할 수 있고 필수 기술이 부족한 전기차에 4만 달러를 기꺼이 지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일부 기술 애호가나 예산이 더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에게는 그것은 단순히 비현실적입니다. 최근 많은 영상들이 모델 2에 대한 충격적인 세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왔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시작 가격이 15,000달러 미만일 수 있다고 제안하며 심지어 일부 소식통은 10,000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몇몇 라이브 스트림에서는 이 모델이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으며 생산 비용을 대폭 절감하도록 설계된 유망한 JN3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될 것이라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확인해준 몇몇 영상들에서는 최소 2대의 모델, 이 프로토타입이 텍사스에서 테스트되고 있으며 보조금 후 실제 시작 가격은 15,990달러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반드시 낮은 품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2의 첫 번째 물량이 이미 생산에 들어갔으며 초기 물량은 약만 대이고 올해 11월에 열릴 테슬라에 다가오는 행사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꿈만 같은 가격뿐만 아니라 테슬라 모델 2의 놀라운 최종 사양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믿기 힘든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 즉 테슬라가 프리미엄 차량 중심에서 더 저렴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전략적 전환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쉐보레 볼트나 닛산 리프와 같은 전기 모델들이 저가 세그먼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시장을 설득할 만한 가격이나 기술 면에서 진정으로 파괴적이지 못했습니다. 3만 달러 정도의 가격표조차도 대부분의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저렴함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모델 2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약속입니다. 15,990달러 또는 어쩌면 더 낮을 수도 있는 가격표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고가 모델과 비교할 만한 기술과 경험을 여전히 제공하는 전기차입니다. 그는 이 수치를 공개 행사에서 최소 3번 언급했습니다. 15만 달러짜리 테슬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의 잘 알려진 일정 미준수 및 가격 조정 경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델 2에 대해서는 낙관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모델 2의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은 테슬라의 기존 모델들에서 재사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자체 생산, 승인된 언박스드 제조 공정, 그리고 기가프레스 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이 추가로 절감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구동계와 LFP 배터리부터 제어 소프트웨어와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델 3과 모델 Y의 상당량의 기술을 모델 2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생산 시간을 단축하여 모델 2를 글로벌 잠재력을 가진 최초의 진정한 대중시장 전기차로 만듭니다. 현재 테슬라는 제조, 엔지니어링 및 AI 기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대신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델 2가 약 10,000달러의 비용으로 제작되면서도 약 15,990달러의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기차 제조업체의 관점에서 볼 때 테슬라는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인재, 첨단 배터리 기술,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대규모 생산 경험 등 모든 핵심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정의공학, 메카트로닉스, 그리고 배터리 제조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델 2가 대략 $10,000의 비용으로 제작되고 15,990달러에 판매되면서도 진정한 테슬라의 품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대규모 생산 규모 덕분에 회사의 수익 마진은 이 가격대에서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가오는 모델, 이는 이전에 많은 사람이 예상했던 해치백 형태로는 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컴팩트 크로스오버 형태로 구형을 갖추고 있으며 깔끔하고 미니멀하며 여전히 틀림없이 테슬라다울 것입니다. 디자인은 화려한 디테일에 의존하기보다는 매끄러운 라인과 섬세한 터치에 초점을 맞춰 현대적이고 독특한 외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모델은 단순함을 제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테슬라의 접근 방식은 놀랍도록 직관적입니다. 매끄러운 외부 곡선, 세련된 차체 디테일, 그리고 즉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들. 복잡한 형태가 없더라도 이 차는 자신감 있고 스타일리시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억지로 돋보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돋보입니다. 모델 3보다 약 20% 더 작은 모델 2는 비용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고 있으며 이는 야심차니만 $5,000 가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연속적인 라이트파, 유선형 휠, 그리고 모델 3을 연상시키는 후면과 같은 친숙한 테슬라 요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도어 디자인 대신 전통적인 사도어 레이아웃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차는 경제성과 실용성 사이의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실내는 5명의 승객에게 충분히 편안하면서도 컴팩트할 것이며 기본적인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저비용을 우선시합니다. 이 차량은 일상적인 요구사항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고급 마감재나 럭셔리 수준의 기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차량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부터 더 작은 기능성 부품에 이르기까지 재료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델 3의 15.4인치보다 작은 12인치 터치스크린, 통풍 기능이 없는 좌석, 그리고 비용 절감형 재료 등이 모두 고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차가 다소 덜 고급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지 소홀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충들이 바로 저렴한 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고급 기능의 부족에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랫동안 대중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를 구상해왔으며 모델 2는 그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고객의 기대치가 이 임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업계 보고서에서 이미 암시된 바 있습니다. 비용을 더욱 절감하기 위해 모델 2에는 뒷좌석 디스플레이, 앰비언트 라이팅 또는 많은 물리적 버튼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는 대부분의 차량 제어를 중앙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 우선 철학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생산을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뛰어난 장점 중 하나인 무선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모델 2는 기술 혁신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한 가지 주요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48V 저전압 전기 아키텍처의 채택입니다. 테슬라는 이전에 향후 모델에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을 암시했으며 모델 2가 이러한 발전을 선보이는 최초의 모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다른 저렴한 전기차들을 즉시 구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테슬라는 또 다른 배터리 혁명의 기로에 서 있을지 모르며 이번에는 모델 2와 함께 도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1세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기술 이론에서 벗어나 실제 테스트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행거리, 충전시간, 그리고 안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정확히 무엇이며 가야 할 곳에 도착하는 것을 걱정하는 미국 운전자에게 차량 가격이 $15,990 미만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기능적으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 팩과 유사하지만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충전 운반체로 리튬 대신 알루미늄 이온을 사용합니다. 각 셀에는 3가지 핵심 부분이 포함됩니다. 이온을 공급하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양극, 이온을 저장하는 그래핀 또는 금속 산화물과 같은 재료로 만든 음극, 그리고 이온이 두 극 사이를 흐르게 하는 액체 전해질. 이는 간단합니다. 진짜 질문은 이 화학 물질이 확장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화학적 성질이 중요합니다. 알루미늄 이온은 3중 양전하를 띠는 반면 리튬 이온은 단일 양전하만을 띱니다. 이는 이온당 훨씬 더 많은 전하를 이동시킬 잠재력을 시사하며 따라서 고가의 히토류나 이국적인 공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훨씬 더 높은 이론적 에너지 밀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것이 바로 소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화학 물질은 기존의 리튬이온 셀보다 더 적은 질량과 부피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실험실 주장으로는 이 화학 물질이 7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를 시사하며 심지어 1000마일에 가까운 소문도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이것을 확장하고 모델 2에 장착할 수 있다면 장거리 주행의 정의가 바뀔 것입니다. 이는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규제기관, 인프라 계획자, 그리고 운전자들이 충전 네트워크와 장거리 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고하도록 강제하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오늘날 도로에 있는 차량과 비교할 때 모델 Y롱 레인지는 대략 킬로그램당 180에서 200와트시로 평가되는 NMC 셀을 사용하여 약 330마일에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훌륭하지만 혁명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킬로그램당 700와트시의 알루미늄 이온 셀로 교체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계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냉각 시스템, 배선 보호 케이스를 고려한 후에도 잠재적인 주행거리는 600마일을 훨씬 넘어설 것이며 이는 대부분의 현재 전기차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의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적인 LFP 팩으로 겨우 180에서 220마일을 주행하는 10만 달러짜리 중국 전기차, 예를 들어 바이디 시갈 또는 유사한 예산 모델과 비교해보면 그 격차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알루미늄 이온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델 2가 출시되는 순간 저가형 수입차들을 구식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리튬이온 개선은 킬로그램당 약 200와트시 부근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알루미늄 이온은 획기적인 변화를 약속합니다. 비록 현재는 대량 생산보다는 테스트 및 보고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말입니다. 이제 LFP를 논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와 다른 제조업체들이 비용과 안전상의 이유로 리튬 인산철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LFP 셀은 더 저렴하고 희소물질에 덜 의존하며 사이클 수명에서 현저하게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시장 점유율 증가와 테슬라가 일부 모델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LFP를 의존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LFP의 아킬레스건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일반적인 LFP 셀은 공식 및 제조업체에 따라 대략 킬로그램당 90에서 205와트시 범위에서 작동하며 이는 주행거리를 제약합니다. 그러한 절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들은 충전기가 유유 상태로 있는 동안 잔량계가 바닥을 향해 가는 것을 보며 길가에 갇힐까봐 두려워합니다. LFP는 일부 니켈 기반 화학 물질보다 충전 속도가 느린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장거리 여행에서 더 긴 정차 시간과 실제적인 일상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소비자 선호가 아닙니다. 이는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반쯤 찬 배터리와 긴 대기 시간에 맞춰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저렴한 모델의 LFP를 고려하는 것일까요? 혹은 왜 누군가 16,000달러짜리 채 그것을 수용할까요? 배터리 팩이 전기차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LFP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긴 수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불안 요소, 주행 거리, 충전 속도, 체감 안전성을 해결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표를 제시하는 것은 공허한 거래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그 점에서 타협하면 동력 채택을 주도하는 요소를 훼손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를 다시 알루미늄 이온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만약 A1 셀이 테스트에서 킬로그램당 700와트시에 근접한다면 경량화된 모델 2의 53킬로와트시 팩은 현재의 LFP 주행거리를 훨씬 능가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53킬로와트시 팩과 약 250마일의 주행거리를 기본 모델 2의 기준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현재로서는 실용적인 기준점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높은 셀 에너지 밀도에 대한 약속은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테슬라가 진정한 고밀도 팩을 대규모로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더 저렴하고 안전한 LFP 경로를 선택하여 일상 운전자들을 통근 수준의 주행거리에 갇히게 할 것인가? 고속 충전은 불안한 운전자들에게는 별개이지만 연관된 공포입니다. 일부 주장은 알루미늄 이온이 이상적인 실험실 조건에서 10분 만에 80%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심지어 현실적인 20분 속도라도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많은 LFP 설정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지만 실험실 조건이 고속도로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충전 세션을 30분에서 커피 브레이크에 가까운 시간으로 단축한다는 아이디어는 회의론자를 빠르게 신봉자로 바꾸는 종류의 변화입니다. 대안은 의미심장합니다. 더 긴 충전 시간은 더 많은 스케줄링 스트레스, 더 적은 즉흥적인 여행, 그리고 예측 가능한 통근 외에는 전기차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점진적인 꺼림칙함을 의미합니다. 안전 역시 솔직한 주목을 요구합니다. LFP는 일부 리튬 화학 물질에 비해 구조적 안정성과 화재 위험이 낮다는 점에서 칭찬받아 왔으며 이것이 유틸리티 및 저가형 자동차에 인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전 또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열폭주 및 화재 헤드라인은 아무리 드물더라도 대중의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알루미늄 이온 지지자들은 이것이 인화성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대규모의 실제 배포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주행거리를 약속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고장 모드를 가져오는 기술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 완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정책 및 제품 선택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LFP는 방어 가능한 비용 전략이지만 미국인들이 통근 외에 운전을 두려워하는 차를 생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이온은 그러한 악몽을 지울 수 있지만 오직 확장성을 입증하고 수명을 증명하며 실제 안전성을 보여줄 때만 가능합니다.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팀은 훌륭하지만 엔지니어링만으로는 과거 배터리 사고에 대한 시장의 기억이나 충전 네트워크의 물리적 현실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엔지니어링 타협에 대해 솔직해야 합니다. 킬로그램당 700와트시의 셀 수준 에너지 밀도는 팩 수준의 수치로 직접 변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조 시스템, 냉각 장치, 구조 재료, 안전 경납 장치 등이 실제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설계된 팩은 셀의 장점 중 상당 부분을 보존할 수 있으며 바로 그 지점이 테슬라의 팩 수준 작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모델이가 투명한 배터리 전략이나 주행 거리 및 충전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가격만으로 시장에 출시된다면 초기 채택자들은 실망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외면할 것이며 이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품의 명성 비용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테슬라가 제시한 53kWh와 250마일 주행 거리 기준은 기대치를 고정시킵니다. 이 수치는 가격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더 가벼운 공차 중량을 가진 싱글 및 듀얼 모터 트림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알루미늄 이온을 확장한다면 저가형 차량에서 600에서 700마일의 주행거리는 환상에서 파괴적인 혁신으로 바뀝니다. 핵심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자의 실제 생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팩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모델 2가 자유를 주는지 아니면 제한하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나트륨 이온, 반고체, 그리고 개선된 니켈셀과 같은 고속 충전 화학 물질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선택은 LFP로 지금 당장 비용을 절감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하는 구매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지 아니면 업계를 재편할 수 있는 더 위험한 알루미늄 이온 경로를 추구할 것인지입니다.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화학물질 선택은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것입니다. LFP를 선택하면 비용이 줄고 내구성이 향상되지만 구매자들은 제한된 주행거리와 더 긴 충전 시간에 갇히게 됩니다. 알루미늄 이온을 선택하면 제조 문제와 초기 위험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전기차 소유에 내재된 불안감을 해소하는 고속 충전 및 장거리 주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개적인 암시와 실험실 보고서는 시장 기대치, 투자자 행동, 인프라 계획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선택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델 2와 같은 저렴한 전기차에 있어서 안전과 주행거리 중 어느 것이 당신에게 더 중요합니까? 이 영상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긴급 테슬라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십시오. 단 이틀 후에 공개됩니다. 테슬라 EV나 테슬라 봇에 대한 더 흥미로운 정보를 탐색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저희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